안녕하세요, 모토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가운데 드디어 네, 평소에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을 리뷰하게 됐습니다. NF 소나타 2.0 VGT, 바로 디젤 모델입니다. 오늘 그동안 이제 계속 송은 기자랑 여기서 계속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만 나왔고요. 송은 기자랑 같이 오든 저 혼자 오든 이곳은 양평 유명상 초입에 있는 펠리시아고요. 진짜 녹음이 우거지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마 겨울에 오면 눈 내렸을 때는 와서 와, 눈 내리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럼 봄 되면 꽃이 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긴 하겠지만 진짜 예쁘다는 건 뭐 확실히 인정해 줄 만할 것 같고요. 오셔서 정말 이 뜨거울 때 이쪽 산 쪽으로 나들이 오셔가지고 이 시원한 데서 차 한잔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제가 가져온 이 모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제가 타고 다니고 있던 NF 소나타 디젤인데요.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왜 이 고물 같은 차를 리뷰를 하느냐, 그 부분도 사실 조금 고민이 되긴 했어요. 제가 평소에 늘 타던 차니까 뭐 이 차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신차를 위주로, 신차의 상품성을 위주로 그동안 리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타신 분들이 그 차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NF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나타의 역사 중에서 나름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제가 탔던 모델은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디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런 리뷰도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문의해 보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자기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데 이 차도 좀 리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의들을 주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신차들을 커버하다 보니까 사실 그럴 여력이 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차를 리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부터 저희 구독자분들의 차도 가능하면 자주는 아니어도 조금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주소로 좀 특이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좀 오래된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주 환영입니다. 뭐 현대 폰이라든가 브리샤라든가 그 전에 아카디아, 그라나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들도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그런 뭐 특별한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이 차가 좀 소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수용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좀 저희가 자주자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분이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그 차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소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나타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 차는 코드명으로 NF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스텔라처럼 생겼던 소나타가 있었고, Y2 소나타가 있었죠. 그리고 소나타 2, 3가 있었고, 그 다음에 EF 소나타, 그 다음에 이제 이 NF, 그 다음에 YF, 지금 현재는 이제 LF까지 와 있는데, 이 NF가 2004년 말인가 2005년 초인가 그때 이제 출시가 됐죠. 이 NF가 출시가 되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소나타, 전체적인 소나타의 디자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현대 소나타가 좀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한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져보면 이제 이전에 E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EF를 거쳐서 UEF까지 간 다음에 이제 NF로 넘어왔죠. EF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기형의 미쯔비시에서 가져온 시리우스 엔진을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NF가 등장하면서부터 시리우스 엔진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완전히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엔진으로 지금 갈아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NF 소나타 때부터 순수하게 현대자동차 기술로 만들어진 소나타가 이 NF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1년쯤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디젤 엔진을 얹은 이 NF 2.0 VGT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때가 이제 보면 2005년도에 국내에서 승용차에도 디젤 엔진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 전에 옛날 거슬러 가면 뭐 로얄 듀크라든가 그 이전에는 승용차에 디젤 엔진을 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디젤 엔진이 이제 승용차에서 다 빠졌죠. 만약에 디젤 엔진을 얹으려면 뭐 사륜구동을 장착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카렌스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을 얹은 엑스트레이를 출시하기도 하면서 그게 이제 디젤을 넣기 위해서 사륜구동을 넣었던 그런 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2005년도부터 일반 승용차에도 디젤 엔진이 허용이 됐죠. 특히나 유럽에서 승용형 디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와, 디젤 엔진인데도 그때 이제 커먼 레일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디젤 엔진이 진동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퍼포먼스도 정말 잘 나오고 연비도 좋은 그런 디젤 엔진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도 도입이 시급하다. 네, 이렇게 해서 2005년도부터 허용이 됐고 국산 승용차 중에서 디젤 엔진을 가장 먼저 얹은 모델이 바로 이 NF죠. 이 NF 외에는 한동안 국산 디젤 승용차가 없었었죠. 그래서 이 차도 실제로 디젤 엔진이 얹히고 나서 바로 2006년도에 구입한 모델이기 때문에 거의 초창기에 구입했던 모델이고요. 그때 제가 구입하지 않고 제가 아는 선배가 구입했던 그 차인데 실제로 이 차가 약 100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그때 시승기도 쓰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제가 그때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차가 지금 현재 22만 킬로를 주행한 상태인데 딱 1000km 뛰었을 때 따끈따끈할 때 찍었던 사진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약 22만 킬로를 뛰어서 12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고 정말 완전 고물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나름 의미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시승차도 좀 많이 타고 그래서 이 차를 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저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이 리뷰를 마지막으로 아마 이 차 주행이 저로서는 맞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K7을 계약을 했고요.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또 아는 분이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잠깐 깃팀을 하자면 사실 저는 자동차 매니아는 아니에요. 차를 정말 좋아하고 매니아라고 해야 되겠구나. 매니아라고 해야 되긴 한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매니아라고 하시면 차를 정말 정성 들여 관리하고 혹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 꾸미기도 잘 꾸미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많은데 저는 그런 걸 진짜 못해요. 이 차도 있는 그대로 타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냥 카센터 가서 오일을 갈고 타이어를 갈고 뭐 수리를 하는 정도지 이 차를 정말 정성 들여 관리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꾸민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거의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차를 속속들이 알고 또 뭐 그런 부분들 잘 못해요. 주로 신차의 상품성 위주로 이제 차를 많이 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이제 최근 어떤 흐름이 있느냐 하면 지금은 올드카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관심이 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막 공랭식 911이라든가 또 뭐 아주 오래된 페라리라든가 꿈이 너무 큰가요? 저도 좀 그런 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좀 제가 예전에 좋아했었던 그런 모델들을 하나 구입을 해서 소장을 하면서 관리를 해가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짜고짜 지금 당장 막 페라리 뭐 90년대 페라리나 아니면 뭐 공랭식 911이라든가 이런 거 구입하는 건 금전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또 구입을 해서 관리할 능력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제가 99년식 그랜저 XG를 하나 구했어요. 제가 그랜저 XG를 구입한 건 국산차 중에서 디자인 완성도가 사실 굉장히 높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단인데도 특이하게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기도 했고 그랜저 XG도 사실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모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그 차도 뭐 99년식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있죠. 20년이 다 된 모델인데 제가 이제
그 중고차 사이트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맞나요? 하여튼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투톤 바디에 3.0 엔진을 얹은 그러면서 키로수도 얼마 안 되는 차를 매물을 딱 발견하는 즉시 일단 업어왔어요. 업어왔는데 상태가 지금 완전 메롱입니다. 자, 이 차를 소개해드리고 K7이 오면 K7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그 그랜저 XG도 한번 소개를 드리고 그 차를 조금씩 손봐가면서 고쳐가는, 그래서 상태를 좀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역시나 이제 컨텐츠로 좀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좀 옛날 차를 하나 구입해서 복원을 하든지 또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도 영상 컨텐츠로 차츰차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설이 너무 길어. 사실 이 차는 뭐 주행하는 거 별로 보여드릴 것도 없고요. 평소에 늘 탔던 얘기를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NF로 돌아와서 우선 사이즈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는 휠 베이스가 2735mm예요. 초창기에 보니까 Y2 소나타가 휠 베이스가 2650mm예요. 2650mm면 지금 현재 i30랑 휠 베이스가 같죠. 그리고 아반떼로 따지면 아반떼 MD랑 휠 베이스가 똑같았거든요. 그랬다가 그게 이제 조금씩 소나타 2, 소나타 3 그리고 EF 소나타까지가 2700mm였어요. 휠 베이스가. 지금 현재 아반떼가 2700mm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나타가 지금 현재 아반떼 사이즈였다. 물론 이제 길이는 조금 더 길긴 합니다만 휠 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아반떼랑 비슷한 사이즈였고, 이 차도 2735mm면 지금 아반떼보다 휠 베이스가 불과 35mm 더 정도 기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진짜 큰 차가 아닌 거죠.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대표적인 중형 세단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나타, 그러니까 LF랑 비교를 해보면 길이는 한 55mm가 짧고 휠 베이스는 75mm 정도가 짧은 소나타랑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는 그 사이즈가 보통 표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EF 소나타랑 이 NF 소나타 때 앞에 서스펜션이 지금은 이제 맥퍼슨 스트러스로 거의 통일이 돼 있죠. 근데 이 당시에 W25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금 막 다시 찾아보니까 맞아, 이 당시에 소나타의 앞에 W25이 들어가 있었지. 와,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소나타를 정말 글로벌 플레이어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W10, 뒤에는 멀티링크가 적용된 이런 서스펜션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 NF가 처음 등장했을 때 시승해보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제 현대가 좀 진짜 제대로 차를 첫 발을 내디뎠구나. 제대로 만들었다는 아니고, 야, 이 정도면 진짜 제대로 만드는 첫 발은 내디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행 안정감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특히나 이때 현대차가 그 유로피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유로피안 중형 세단, 유로피안 패밀리 세단 이런 이야기를 유럽을 지향하고 있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자동차 만들기에도 그게 많이 적용이 돼서 승차감도 이전 EF 때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나름 주행에서 안정감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던 그런 모습들을 이때 살펴볼 수가 있었었죠. 자, 그러면 디자인을 또 잠깐 살펴보면 EF 소나타, 소나타 2, 소나타 3, 그리고 EF를 거쳐서 UEF를 거치는 동안 곡선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특히 헤드램프에도 이 땅콩 모양, 벤츠 C클래스랑 비슷한 그런 땅콩 모양 헤드램프가 쓰이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 NF에 오면서 디자인이 좀 직선이 많이 적용됐어요. 이쪽 라인도 그대로 직선이고, 특히나 이 헤드램프가 보면 쫙쫙쫙쫙 완전 사각형이죠. 사다리꼴의 사각형을 각이 빡빡빡 찐, 특히나 이게 이제 나중에 트랜스폼으로 바뀌면서는 각이 더 예리해질 정도로 직선이 좀 많이 적용이 됐고요. 이 NF 소나타에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이 부분이죠. 여기 라인이 여기 볼록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라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요게 만약에 본네트를 실제로 요 라인으로 잘랐다고 하면, 그럼 요즘 유행하는 그 아일랜드 파팅이라고 하는 그거가 되는 거죠. 본네트를 범퍼랑 분리해서 이렇게 딱 들어 올리는 그거와 비슷한 라인인데, 실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진 않고 라인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요게 사실 디자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직선과 안정감을 굉장히 높인 바디 라인에다가 요 부분이 나름 액센트가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릴도 좀 시원시원하네요. 크기가 시원한 게 아니라 라인 자체가 좀 시원시원한데, 자 보시면,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세월의 흔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얼마나 관리 안 하면서 타는지도 바로 여실히 증명이 되죠. 이런 거 뭐 긁힌 거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다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휠은 그래도 16인치나 적용이 되어 있네요. 2560의 R16 사이즈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뒤 모두 당연히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고, 옆에도 한번 보세요. 막 여기 삑 긁히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사고를 내면서 수리도 안 하고 그냥 지웠더니만 막 녹이 슬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정말 심플하죠. 라인이 정말 심플하게 반듯한 그런 라인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에서도 앞에서 봤던 그 심플한 램프 라인을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뒤에는 주차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는 주차 센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레터링을 보면 여기 N20이라고 붙어 있죠. 이때 이제부터 소나타가 NF였잖아요. NF 소나타 보니까 2.0 엔진에는 N을 붙이고 2.4 엔진에는 F를 붙였어요. 그래서 N20, F24, N과 F라는 그 코드명을 나름 그레이드의 명에다가 같이 사용했던 그런 때였죠. 요게 이제 YF 때도 Y20, F24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요 이름을 쓰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VGT라고 붙어 있죠. 자, VGT가 베리어블 지오메트리 터빈, 그렇게 해서 가변 지오메트리 터빈이 적용된 디젤 엔진인데요. 현대차에 있는 디젤 엔진들은 전부 다 VGT라고 붙죠. 지금도 2.0 VGT 앞에 E가 붙어서 지금은 EVGT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여기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거의 한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쪽에 부식이 막 다 일어났어요. 여기는 지금 충격을 받은 부분은 아닌데 지금 부식이 일어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체에서는 부식이 더 군데군데 조금 더 있겠지만 외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 부분에서 부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다 비웠습니다. 쓰레기가 좀 있네요. 쓰레기만 치우면,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트렁크가 나름 상당히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는데,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파팅이 돼 있어 가지고 왠지 이 2열 시트가 폴딩이 될 것처럼 여기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폴딩이 안 됩니다. 폴딩이 안 되고 스키스루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속에는 짠, 당연히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죠. 트렁크 공간도 뭐 사이즈 대비 현대차가 공간을 워낙 잘 만드니까 넉넉했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마감을 상당히 잘 해놨죠. 여기 날아가 버렸네요. 이때만 해도 벌써 그 소나타를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었던 때였다는 거죠. 자, 엔진을 볼까요? 자, 가스 리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 VGT라고 적혀 있죠. 지금 이게 제가 타는 동안에 터빈 쪽에 약간 문제가 생겨 가지고 터빈을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약간 오일들이 새는 흔적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주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0 VGT인데 현대에서는 거의 VGT가 적용된 거의 초창기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커먼 레일이 적용이 됐어도 가변 지오메트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엔진에도 보면 2.0 CRDI라고 적혀 있던 그 엔진을 쓰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VGT가 적용이 됐고요. VGT가 적용이 되면서 이때 이제 유로 4 기준을 통과했고, 그리고 실제로 소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전에 CRDA의 딸딸딸딸 하는 느낌이 확실히 줄어가지고 이 차는 소음이 확실히 CRDA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조용한 그런 엔진으로 등장을 했었죠. 근데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이 차 처음 나왔을 때 타보고 야, 상당히 좀 조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얼마 안 갔었다는 그 얘기는 이따 주행하면서 소음을 들어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차로 산길을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는 2.0 디젤 VGT 143마력에 최대 토크가 32kgm를 발휘를 합니다. 사실 출력은 요즘 2.0이 180마력대가 보통 현대차도 182마력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출력이 좀 낮긴 합니다만 일단 차가 줄렁줄렁하네요. 근데 토크는 상당히 높죠. 32면 뭐 충분히 높은 토크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파워로 응답성으로 그대로 다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행에 좀 집중을 해보면 지금 이 차는 자동 4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동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를 내리면 2단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1단에서 거의 한 50km 가까이에서 2단으로 변속이 되고요. 이게 2단 레인지가 아무래도 그 변속기가 4단밖에 안 되다 보니까 2단이 거의 100km까지를 커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런 코너를 지금 2단으로 돌 수가 있는 거죠. 3단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돌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나름 이 차에 어떻게 보면 이 산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금 2단으로 밀어붙이는데 힘은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특별할 건 없고 그래도 2단으로 밀어붙여 보니까 그래도 나름 뭐 미는 힘이 좀 있네요. 좀 있고. 근데 지금 하체가 사실 그 이전의 EF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차들에 비하면 많이 물렁하죠. 특히나 이제 가솔린 때보다 아마 이 디젤을 얹으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시승을 해볼 때. 요즘은 디젤 차들이 오히려 살짝 더 단단하게 세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디젤 차가 이 NF 같은 경우에 디젤이 조금 더 가솔린보다 살짝 더 부드러운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뭐 계속 2단으로만 달리니까 힘은 뭐 나름 밀어주는 힘은 좀 있긴 합니다. 지금 2단으로 수동 모드로 달리니까 그렇긴 한데 하체는 대체로 많이 부드럽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가면 차가 휙 넘어가는 느낌이 나죠. 아무래도 이제 요즘 차들에 비하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 휘청 넘어가죠. 네, 이 NF 소나타는 상위 트림에 올라가면 TCS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VDC까지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ESP랑 같은 거죠. VDC가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 이 차에는 TCS도 없어요. VDC도 없고 TCS도 없고 전혀 전자장비가 전혀 없네요. 없는 줄도 모르고 타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지금 이 차의 타이어는 차가 오래된 거에 비해서 타이어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타는 동안에 한번 교체한 지 얼마 되질 않아 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타이어는 그립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코너에서도 뭐 언더는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았고요. 근데 어차피 뭐 이 차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산길 느낌을 보면 차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오래돼 가지고 그 서스펜션 상태가 옛날 같진 않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 차가 요즘에 비하면 아무래도 많이 소프트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너에서도 뭐 휘청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었고,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난 뒤에도 속도가 조금만 있으면 앞을 완전히 땅으로 쿡 쳐박을 정도로 줄렁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나마 이게 이전 EF 때에 비하면 많이 단단해진 거였는데도, 근데도 지금 보면 지금 수준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수동 모드가 있어 가지고 수동 모드로 밀어붙이니까 밀어붙이는 재미가 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가속할 때는 엔진 사운드가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회전수를 굉장히 높이 올린 거에 비하면 그러면 엔진 사운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사실 또 좀 의외네요. 근데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주행에서 예를 들어서 80km, 100km 이렇게 정속 주행 하더라도 그래도 좀 디젤 느낌이 조금은 있거든요. 요즘 웬만한 디젤 차들은 100km로 정속 주행하고 있으면 사실 디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도 이 차는
그래도 좀 엑셀을 조금만 밟아보면 바로 이제 디젤 사운드가 좀 느껴지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형인데다가 이 차도 맨 처음 차를 샀을 때는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부드럽고 핸들 쪽으로 진동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그 CRDI 엔진들에 비하면 많이 부드러운 편이었는데,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서 한 1년이 채 못 가서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엔진 사운드가 확 한 단계 커져 있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좀 대체로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 차도 그때부터 진동과 소음이 조금 커졌고, 지금 이미 뭐 12년 차다 보니까 소음과 진동이 지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죠.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뭐 굉장히 덜덜덜 하는 느낌이 심하고, 지금 주행할 때 뭐 엑셀을 거의 안 밟고 주행하면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엑셀을 조금만 밟아봐도 디젤 사운드가 들어온 느낌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느낌이 요즘 디젤 차에 비하면 확실히 좀 그 사운드가 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현대가 만든 그 VGT 디젤 엔진의 완전 초기형, 이미 12년 차나 되는 그런 엔진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힘에 대해서는 이게 최고 출력이 143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32인데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이 차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국내에 선을 보였던 게 이제 지난번 티구안 때 말씀드렸던 골프 2.0 TDI 140마력짜리 그 엔진을 먼저 경험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골프가 이 차보다 사이즈가 많이 작죠. 많이 작긴 하지만 2.0 디젤의 140마력이었는데 이거 143마력이고 토크 수치는 뭐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차가 덩치가 크긴 해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좀 내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2.0 디젤 타면 소나타 정도 되면 탈만 하겠다, 나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막상 타보니까 힘은 뭐 그닥 기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힘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도 물론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재가속할 때 그때는 살짝 밀어주는 느낌이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기대했던 거에는 사실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 이제 평가하기는 이 차는 그 힘보다는 응답성이나 퍼포먼스보다는 좀 연비에 더 포커싱을 맞추어서 세팅한 게 아닌가 라고 나름 이제 좋게 해석을 해 줬었는데, 연비도 자동 4단 변속기가 적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어서 복합연비 기준으로 리터당 13.4km를 복합연비를 보여줬었는데, 근데 실제로 또 주행을 해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13.4까지는 채 안 나오더라 라는 게 이제 그 당시의 평가였었고요. 지금 현재 이 차를 제가 꽤 오래 탔는데 마지막에 리뷰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언제부턴가 이제 실연비를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 한 9,000km 정도를 주행하는 동안에 연료량을 계산을 해 보니까 연비가 11km가 채 안 되는 10.9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약 11km 정도의 실주행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차 가지고 지방도 꽤 갔었어요. 이제 제가 고향이 경상도다 보니까 경상도도 꽤 갔고, 부산도 모토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산도 한두 번 갔었고, 그리고 평상시에 주행하는 그 도로도 제가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좀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고속도로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평상시 주행하는 도로가 고속도로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편인데 복합연비에도 상당히 많이 못 미치는, 물론 이제 이게 뭐 12년이나 탔으니까 초창기에 비해서 연비도 많이 떨어졌겠죠, 효율성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 차를 타면 연비도 이 정도까지 떨어지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